안녕하세요. 하우스체크 김세곤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은행의 금리 하락이 있지만 이번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면 1%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시는 방법과 조건, 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우스체크! 지금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메인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상품 알아보기, 상품 소개를 클릭하시면 메인 화면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메인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화면에 하단에 이제 신청 대상 우측에 신청 기간부터 나오는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19년 9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 접수 기간 종료 이후에 공사에서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대출 심사를 진행하오니 이 점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이거 유사한 대출이 있었는데, 정부 시행 대출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선착순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접수받는 순서대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간 내에 대출 서류를 다 받고요. 그 받은 것 중에서 이제 그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그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우선 선발을 해서 발표된 게 이제 20조 내에서 이제 대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이 점을 이제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대환 대상 대출 요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하고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2019년 7월 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2019년 이제 8월달, 9월달에 발생된 이제 담보대출은 안 되시고요.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발생된 담보대출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정책 모기지, 두 번째 정책 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 모기지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대출, 그리고 한도대출과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이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모기지와 이제 고정금리 대출이 이제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우선 정부에서 시행했었던 이제 대출들은 이제 여기서 제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 보금자리론, 뭐 디딤돌, 뭐 대출 이런 거, 뭐 생애 최초 막 그런 상품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걸 이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게 불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도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게 아마 이제 한도대출로 이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도대출, 당연히 그리고 이제 기업대출도 불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적은 뭐 대한민국 국민,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년인, 민법상 성년인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나왔고요. 재외국민, 외국 국적 등은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요. 이제 미혼인 경우와 본인 소득 기준, 그 다음에 기혼인 경우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다만 이제 1억까지 되는 이제 예외가 있는데,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이제 혼인 기간, 이제 신혼부부를 보는 게 이제 7년까지 좀 늘어났었죠. 이제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이제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1억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제분들은 이제 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 요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대해 정하는 이제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로 열고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를 미확인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신용 요건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네요. 연체, 이제 금융연체나 대입연체 대신 갚아주는 거, 대지급, 그 다음에 이제 부도, 관련인에 대한 이제 정보, 이제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도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찾아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보험 사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질서 문란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권에서 12년 정도의 기록을 이제 갖고 있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12년 내의 기록이 이제 포함이 돼 있으면 이제 이 대출을 이용받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 이제 뭐 어디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 부채를 법원에 이제 신용회복이나 뭐 그런데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되시겠죠. 그 다음 이제 주택 보유수가 납니다. 자, 부부, 미혼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 기준으로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보유 산정 기준이 나왔는데 이건 기니까 이제 찾아보시고 이제 부부 합산했을 때 이제 1주택자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자,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런 거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대출금리. 대출금리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출금리를 클릭하시면 이제 대출금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이 나오는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만기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금리 하한, 그러니까 금리가 최대한 이제 아래까지 최대한 이제 떨어진 금리로는 우대 금리 적용 후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대 금리라고 또 설명이 나오는데 1.2% 이제 미만인 경우에는 1.2%로 적용하고요. 다만 실제 대환 시점 기준 금리 등으로 시장 동향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나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도면에 표가 나오는데 처음 이제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이제 기본형이라고 해서 이제 기준을 잡는 이제 기본형이죠. 10년이 1.95, 15년이 2.05, 20년이 2.15, 그 다음에 30년이 2.2%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약정. 전자약정은 1.85, 그 다음에 15년이 1.95, 20년이 2.05, 그 다음에 이제 30년이 2.1%, 그 다음에 은행 창구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10년이 1.95, 기본형하고 같습니다. 1.95, 그 다음에 이제 15년이 2.05, 20년이 2.15, 그 다음에 30년이 2.2%. 기본형하고 은행 창구 신청하고 이제 동의를 하고요, 금리는. 여기서 이제 전자약정은 은행 창구를 빌리지 않고 이제 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약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이제 창구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0.1%에 대한 우대 금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대 금리라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금리에서 이제 금리를 더 할인을 해주는 이제 우대 금리를 해주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불러드리는 거는 이제 각 항목별 이제 0.4%의 금리를 우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대 금리, 한부모 가구, 이제 편모 가정이나 이제 편부모 이제 한부모 가구인 경우에는 0.4%가 적용이 되고요. 장애인 가구도 이제 0.4%, 다문화 가구 0.4%, 다자녀 가구 0.4%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 가구, 아까 7년이라고 그랬죠? 7년 0.2%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중에 이제 두 가지를 택해서 최대 0.8포인트,
이제 0.8%포인트 이제 한도로 중복 적용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신혼부부, 신혼가구고 다자녀, 신혼가구지만 이제 다자녀고 뭐 다문화고 장애우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가구는 여기서 이제 뭐 0.4%, 0.4%만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두 가지 0.8%까지만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두 가지가 뭐 0.4%, 0.2%면 0.6%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다 해당돼도 최종적으로는 0.8%만 한도가 할인 한도가 이제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이제 가능하네요. 이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다만 신혼가구 우대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뭐 주택 면적 이제 85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도권을 제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이제 100제곱미터 이하. 다만 다자녀 가구 적용은 제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네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혼부부, 이제 신혼가구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혼인신고일에서 이제 7년 이내 결혼 7년 이내 이제 가구거나 결혼 이제 예정인 가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상 주택. 이제 가능한 주택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내 주택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제 분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이제 다가구 주택 포함된 이렇게 서술된 이제 부분만 이제 대상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게 이제 공부사고로 이제 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이제 뭐 숙박시설, 이제 뭐 여관, 고시원 뭐 그런 게 있죠. 숙박시설 등은 이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상가주택이 있는데 복합 용도로 이제 건축물일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이제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만 이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 주택에 1층이 이제 근생 상가로 돼 있고 이제 2, 3층이 주택으로 돼 있으면은 3분의 1은 이제 근생이고 근린생활 시설이고 이제 3분의 1은 이제 주택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2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아래 이제 참고가 나왔는데 신청 접수 기간 종료 후 낮은 주택 순으로 심사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서 선정된 분에 한해서만 이제 대출 심사를 다시 해가지고 진행을 해드립니다. 다만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 가격 평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주택은 이제 제외가 될 겁니다. 9억 주택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아까 접수 기간 있었죠. 이제 16일부터 29일까지인데 그 안에 이제 주택 이제 선정해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선정해서 그 안에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뭐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된다던가 뭐 오피스텔이다던가 9억을 초과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한도 및 기간. 한도 및 기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클릭 후에 대출 한도가 나오고요. 하단에 최대 5억, 가로 열고, 상환 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 잔액 및 중도 상환 수수료 범위 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보의 값어치가 아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최대한 이제 금액이 이제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금액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아까 이제 순위를 선착순으로 하지 않고 낮은 금액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동산 값어치가 낮은 금액부터 한다고 그랬으니까 낮은 금액일수록 한도가 작을 거고 작을수록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대 이제 LTV라고 있는데 이제 최대 LTV가 전 지역이 이제 70%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DTI가 전 지역 6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LTV와 DTI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 우선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TV란 이제 여기 정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택담보의 대출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최대 LTV라는 거는 이제 전 지역의 내 주택 담보 비율이 70%까지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DTI를 이제 보시면은 금융 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는 그 계산 비율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인데 요게 이제 60%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따지는 이제 그 비율이 있는데, 은행에서 이제 계산을, 연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이제 그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60%까지 이제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조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이 가능합니다. 30년 상환. 자, 상환 방식 클릭. 상환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두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뜻은 이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이제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매달 납입하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은 뭐 첫 달에는 원금 9만 원, 이제 원금 10,000원, 이자 9만 원. 두 번째 달에는 뭐 원금 2만 원, 이자 8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달에는 뭐 원금 뭐 3만 원, 이자 7만 원에서 매달 10만 원씩 이제 똑같이 이제 나가는 이제 방식이고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이제 원금은 항상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은 5만 원. 그 다음에 이자는 이제 10만 원. 그럼 이제 15만 원을 내시는 거고, 그 두 번째 달은 이제 원금은 또 5만 원 갖고, 이제 이자는 9만 원. 그럼 14만 원 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은 원금 또 5만 원. 그 다음에 이자 8만 원, 그럼 13만 원을 내셔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달에는 뭐 6만 원을 상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치 기간은 없음. 그러니까 거치 기간을 둔다는 거는 이제 원금은 두시고 이제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인데, 이자만 납입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자만 납입하는 상품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합니다.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이내에 보통 이제 금융권도 이제 3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3년 이내에 조기 중도 상환된 그 원금에 대해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법이 나와 있는데요. 뭐 조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뭐 조기 중도 상환 원금 곱하기 조기 중도 상환 수수료율 1.2% 해서 곱하기 뭐 3년 빼기 대출 경과일수에서 뭐 나누기 3년이라 하는데,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뭐 3년이면 이제 뭐 36개월이고 뭐 근 1000일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100일 동안 이제 이자를 냈다. 3개월 냈다. 그럼 90일이잖아요. 이제 90일에 대한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는 제외해주고, 약 한 이제 910일 정도의 이제 조기 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1.2%를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증빙 방법. 자, 소득 증빙 방법.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지만 인정이 되고요. 증빙소득. 증빙소득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소득 종류별 증빙소득 그 입증 서류가 다 틀리고, 그 다음에 입증 이제 산정하는 이제 소득 이제 그게 종류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자기가 이제 그 소득 종류별 증빙소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소득, 이런 거를 이제 그 입증하는 서류가 어떤 건지, 소득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가 이제 확인을 하셔서,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ARS를 통하셔서 한번 이제 문의를 하시는 게 더욱 효과적이고 빠를 것 같습니다. 우선, 증빙소득에 대한 소득 산정 방법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두 번째,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으로 환산 후에 10%를 차감하여 연소득으로 산정.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증빙소득만 있으면은 이제 1년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6개월에 600을 벌었다. 그러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1년으로 1,200만 원 환산했을 때 10%를 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80만 원이 되는 소득으로 이제 환산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채무자의 소득 발생 기간이 1년 초과해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서 이제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의 연소득 산정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례가 있으니까 혹시나 특례에 해당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 종류별 증빙소득 입증 서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표에 나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표에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그 서류를 택해서 증빙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 종류별 상시소득 입증 서류, 그것도 이제 서류 중에 택 1이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이제 해당됩니다. 인정소득. 자, 인정소득. 여기 이제 정확히 명시가 되는데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추정한 소득입니다. 보통 이제 연금은 이제 소득으로 인정이 되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료는 납입하는 건데 왜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냐면, 건강보험료의 그 납입하는 금액 크기에 따라 그 크기로 인정되는 이제 소득이, 추정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요 부분도 ARS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낸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 ARS를 통해서 거기 그 콜센터 상담 직원분이 인정소득을 대충 이제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그 소득을 갖고 인정소득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정소득의 소득 그 산정 방법.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소득으로 활용하여 추정된 소득에서 5%를 차감하고 소득 산정.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답니다. 인정소득을 입증하는 서류, 인정소득에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연금 산정용 가입 그 확인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이렇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상의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세대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서민형 안심대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신청 대상, 대출 금리, 대상 주택, 한도 및 기간, 상환 방식, 소득 증빙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확인하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약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애매한 부분을 좀 풀어 드렸는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저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